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링컨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죠. 에비에이터 PHV인데요. 자, 저희가 링컨 에비에이터 그리고 현재 이 에비에이터 PHV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장착한 포드 익스플로러 PHV 모델을 만난 바 있습니다. 자, 일단 파워트레인이 보여주는 경쟁력은 충분했었고, 무엇보다 PHV 모델로서 어떤 가용 가치가 충분했다는 점을 상당한 메리트로 꼽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링컨 에비에이터 PHV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링컨은 에비에이터를 표현할 때 여정, 활공과 같은 표현을 씁니다. 항공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자동차로 옮겨왔다는 컨셉 때문인데요. 에비에이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모터의 도움으로 때로는 제트기처럼, 때로는 글라이더처럼 이동할 수 있는 고급 SUV를 표방합니다. 외관은 내연기관 모델과 같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의 특징도 있는데 전후 엠블럼과 측면 모델명을 블루 컬러로 꾸몄습니다. 좌측 팬더 부위에는 배터리 충전구가 있고요. 이 밖에 21인치 휠, 4개의 머플러, 빠르게 높낮이를 바꿀 수 있는 에어 서스펜션도 그대로 탑재됩니다. 실내 변화도 작은데요. 앞서 테스트했던 에비에이터 블랙 레이블 대비 가죽, 금속과 우드 트림 등에서 차이를 보일 뿐입니다. 통풍과 열선, 마사지에 30방향으로 움직이는 시트, 레벨 울티마 3D 오디오 시스템과 같은 고급 구성은 잘 살렸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용 메뉴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충전 예약이나 현재 에너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 편합니다. 주행 모드에는 하이브리드, EV 모드, 배터리 충전 모드 등이 추가됐고요. 배터리 충전 모드는 항상 배터리만 충전하지 않고 엔진에 힘을 더해주는 성격이라 타사 대비 충전 속도가 다소 느린 편입니다. 브레이크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에너지를 회수했는지 알려주는 기능도 있는데 은근히 승부욕을 자극합니다. 이외에 계기판의 정보 대부분을 보여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가속, 감속, 변속, 스티어링 조작까지 해주는 자동주차, 어라운드 뷰 기능 등 운전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이 쓰였고요. 정차 및 재출발이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중앙 유지, 사각 및 후측방 경고, 회피 조향 기능 등 다양한 에이다스 기능도 그대로 탑재됩니다. 넓은 공간은 에비에이터의 장점이죠. 잠시 에비에이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지금부터 고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 에비에이터 PHEV의 매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링컨 에비에이터 PHV 편의상 에비에이터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어떤 주행 능력을 보여주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가 달려나가는
가속감이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엔진이 만들어내는 최고 출력 405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 또한 57kg 폴스미터로서 이 내연기관 엔진으로서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에비에이터인데, 여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시스템이 조합되면서 조금 더 힘있는 그런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자, 변속기는 10단 자동이 맞물려 있는데, 포드의 10단 변속기, GM과 공동 개발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제 포드가 주도를 했죠. 변속기의 성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어떤 기어가 많아졌을 때, 무작정 이제 최고 기어만 고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기어를 바꿔주는 만큼, 지금도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 상황에 따른 기어 변속을 적절하게 해주는 만큼 변속기가 보여주는 만족감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패드를 지원하죠. 물론 이제 기어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기어까지 내리는 데는 다소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변속기 자체가 보여주는 어떤 반응성,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빠지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포드의 다른 모델에 들어가는 변속기보다는 약간은 좀 스피드 면에서 살짝 이제 처지는 감은 있지만, SUV의 장르에 놓고 봤을 때는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에비에이터 PHV 과연 얼마만큼의 가속 성능을 보여주는지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5.7초대를 마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포드 익스플로러 PHV 것과 함께 비교를 해볼까요? 대략 0.3에서 0.4초 정도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중량감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을 텐데, 에비에이터 쪽이 당연히 더 많은 것들을 싣고 있고, 좀 더 무겁죠? 자, 그럼 두 차의 무게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좌측의 것이 에비에이터, 우측의 것이 익스플로러인데, 무게 차이는 대략 한 100kg 정도 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 무게 차이 대비 어떤 발진 가속 성능 부분에서 크게 처지지 않는 만큼 에비에이터를 택하신 분이 난 정말 익스플로러가 더 잘 나가서 부러워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는데요. 또한 이와 같은 성능이 상당히 꾸준히 나와주는 만큼 이 파워트레인이 보여주는 경쟁력만큼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외로 이제 미국 차라고 하면 어떤 신기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뒤처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기술을 선도하는 측면에 있어서 미국 브랜드들도 이바지를 많이 했거든요. 이 포드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포드 익스플로러 PHV와 다른 부분을 꼽는다면 승차감을 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에비에이터 에어글라이드라고 불리는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죠. 때문에 차에 탔을 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레벨링을 하는 것들을 목격할 수 있고, 어떤 레벨링에 따른 다른 이제 노면에 대한 대응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한 승차감을 확실하게 높여준다는 점, 이 점만큼은 분명한 장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일상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 환경, 또한 고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 이 시원스러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상당한 경쟁력을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좀 쓸만한 그런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부가 기능으로 어떤 토잉 모드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익스플로러에도 물론 있었지만, 포드가 어떤 활용성 측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한 흔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상당히 커서 좋고, 다른 차들에도 있는 기능이지만 이제 앞차와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이 알림을 해주게 되죠. 화면에도 나가고 있을 텐데, 이때 비춰지는 그 면적이 크기 때문에 다른 차들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도 장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자, 다른 것보다 승차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가속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이 필요하지 않겠죠. 참고로 이제 주행을 했을 때 아무래도 PHV 모델인 만큼 전기 모드만 가지고 달릴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현재는 기온이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뭐 최소 이제 20에서 20 중반 정도의 거리를 이 모터만으로 운영할 수 있고, 날씨가 조금 더 좋아지면 뭐 쉽게는 기온이 올라가면 인증 수치인 30km 정도는 어렵지 않게 이렇게 주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서 현재처럼 이제 코너링이 진행되는 상황이죠. 이때 보여지는 안정감도 좋은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차가 크고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채용하다 보니까 이 거동하는 측면에서 약간 제한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컴포트한 요소와 적당히 잘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아쉬움을 표할 필요는 없겠고요. 자, 그리고 육중한 몸무게를 자랑하는 PHV 모델인데, 자, 그렇다면 제동 시스템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37m 초반을 마크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반복되더라도 최대 이 편차가 1.5m 정도로 나왔거든요. 때문에 이 평균 거리가 37m 안쪽에 묶여 있는데, 이 정도라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포드 익스플로러 테스트 때는 타이어가 이 성능을 이기지 못하고 다소 좀 밀려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반면 현재는 타이어가 보여주는 성능도 제법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기존의 에비에이터는 이제 구디어 제품을 사용했었고,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익스플로러 PHV는 미쉐린 제품을 사용했었죠. 현재 타이어는 피렐리의 스콜피온 제로라는 모델인데,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네요. 뭐 타이어가 보여주는 승차감, 이런 부분에서의 경쟁력도 충분한 편이고요. 현재 이제 주행 여건상 노면 상태가 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경을 바꿔가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본격적인 코너링을 해보기에는 노면 상황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바디롤의 적정성, 또한 이제 실제적인 코너링 퍼포먼스 자체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 만큼 이 차로 뭐 사실 뭐 정말 뭐 미친 듯이 달리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직선은 충분히 달릴만 하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코너링을 아우르는 그런 환경에서 놓고 바라보더라도 어떤 차가 보여주는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에어 서스펜션의 셋업에 대한 노하우도 이제 뭐 과거에는 독일 차들이 잘했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상향 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드 링컨 역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그런 것들이 있고, 물론 이제 초기 에비에이터가 나왔을 때 약간의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뒤에 알려지긴 했는데, 어쨌든 품질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죠. 주행 때 정숙성도 충분히 좋은 편입니다. 에비에이터가 57.5dB 정도를 기록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모델 역시도 물론 이제 타이어가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유사한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정숙성 측면, 뭐 아이들 때도 그렇고, 사실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아서 주행을 시작할 때 약간은 거친 음색을 토해내는 것이 이 파워트레인 엔진이 보여주는 특징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걸린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신 조금 더 두둑하게 밟아주면 생각보다 시원스러운 이런 음색을 들려주는 만큼 뭐 조금 낮은 구간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들려오는 음색은 이 포드 모델이 갖는 어떤 엔진의 이 특수성, 어떤 뭐 특징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맞지 않으실까 싶네요. 자, 이미 저희가 에비에이터 또한 같은 파워트레인을 쓰는 익스플로러 PHV 모델을 소개해 드릴 만큼 사실 이 차에서 뭐 더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부가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이제 해당
이 컨텐츠를 이렇게 한번 더 봐주시길 바라고요. 자, 어쨌든 현재 모델이 갖는 이점이라면, 자, 9천만 원대에 일단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 링컨이 할인 부분에서도 제법 좀 잘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죠. 물론 이제 익스플로러 같은 인기 모델은 좀 제한이 되는데, 어쨌든 이 같은 가격대의 동급 모델을 놓고 본다면 어떨까요? 자, 통상 디젤 모델이 많습니다. 반면 가솔린, 거기에 500마력에 가까운 출력을 갖고 있는 차는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고출력만 지향한 것이 아니라 전기차가 갖는 그 특수성, 그 특징마저도 그대로 흡수를 시켜서 뭐 정말 단거리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이제 충전 인프라를 갖춰야 하지만 이런 것들만 제공이 된다면 전기차와 정말 뭐 비슷한 그런 환경 안에서 주행을 할 수 있고, 여기에 고급스러운 주행 느낌까지 가져가면서 또한 뭐 레저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때는 뭐 뒤에 트레일러를 끈다든지 이런 모두가 가능한 만큼 어떤 다목적 차량, 정말 말 그대로 다목적 차량으로서 에비에이터는 충분한 가치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만 계기판을 봤을 때 일부 좀 우리 정서와 맞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떨림 같은 경우가 그 중에 하나가 되는데, 어떤 그런 한글화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준다면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감까지 높여줄 수 있다면 이 링컨 에비에이터 PHV 충분한 경쟁력을 갖는 또 하나의 이 어떤 장르를 만들어가는 차로서 가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밖에 부가적인 기능으로 레벨 오디오가 장착이 되는데, 역시 이 포드 링컨, 특히 이제 링컨 쪽의 시스템은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음색을 들려줍니다. 때문에 단지 그 사운드 시스템 하나 때문에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볼보의 경우도 이 BMW 시스템의 매력을 느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그 동가격대 모델을 놓고 봤을 때 링컨 쪽은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어떤 뭐 스피커의 개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튜닝 능력도 충분히 좋은 만큼 사운드 시스템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이렇게 즐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하나, 이 시트를 논할 때 BMW의 컴포트 시트가 상당히 좋은 구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자, 링컨의 것도 이제 뭐 30방향으로 움직이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뭐 많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운전자를 얼마나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뭐 현재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부분들, 물론 다른 차들도 지원을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단순히 단단하게 버텨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탄력을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때문에 이 작은 차이가 상당히 편안함, 그 편안함을 더 가중시켜 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잘 해놨고,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클래식한 분위기가 링컨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약점이 되기도 하는 만큼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감, 어떤 소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링컨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방향성으로 접근을 해줄 수 있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 에비에이터 PHV 또한 링컨 모델에 대한 관심을 키우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의외로 별로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링컨 모델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오늘 만난 링컨 에비에이터 PHV, 뭔가 그냥 엄청나게 재밌어 이런 차는 아닙니다. 물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 대단한 덩치를 한 방에 가속시키는 그런 능력에서 일부 매력을 느낄 수 있긴 하지만, 이 차의 본질적인 가치는 컴포트, 그 컴포트란 요소에 있거든요.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그런 환경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이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링컨 에비에이터는 충분히 추천할 만한 차가 됩니다. 여기에 시내 주행을 할 때 아무래도 연비 부담이 생기는데, 자, 저희가 테스트 해본 결과 내연기관만 가지고 시속 100km 정도를 정속 주행할 때 이때의 연비는 대략 한 11km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1리터 기준이고요. 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드가 맞물리는 상황, 이때는 리터당 13에서 14km를 1리터로 갈 수 있는 만큼, 네, 정말 이 대형급 SUV로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는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그 편안함, 다른 차에서 느끼기 힘든 이 편안함의 가치가 바로 이제 링컨 에비에이터가 보여주는 이 본질적인 부분인데, 네,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잘 표현해내서 좋네요. 어찌 보면 에비에이터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어떤 그 예산에 대한 그 여력이 조금 더 있다면 PHEV가 보여주는 이 매력 또한 상당히 크거든요. 때문에 어떤 시내 주행이 많고 조금 더 장거리에서 좋은 연비를 득하고 싶다, 이런 니즈를 갖고 계신 소비자분들이라면 에비에이터 PHEV를 선택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스티어링 휠에 달려있는 음성인식 버튼, 코너링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좀 눌리는데, 네, 이 위치는 좀 바꿀 필요가 있겠어요. 대신 이제 스티어링 휠의 가죽 질감, 뭐 가죽도 좋고 사이즈도 적당하고, 다만 이제 인터페이스 차원으로 놓고 본다면 스티어링 휠 이제 이 위쪽으로 조명이 들어오지만 이 아래쪽을 이 버튼을 눌러서 컨트롤 하는데 익숙해지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익숙해진다라는 전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네, 애초 직관적인 그런 인터페이스가 조금 더 편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드가 조금 더 고민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 오늘은 정말 편안한, 장거리 뛸 때 정말 뭐 최고의 최고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네, 링컨 에비에이터 PHEV를 만나봤습니다. 가속은 정말 대단해요.